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매우 색다른 뉴스를 좀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TBS 뉴스 여러분들 아시죠? TBS의 특히 교통방송 김호준이 때문에 아마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 가운데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나름 인기가 있는 방송이에요. 물론 진보 좌파들이 많이 보는 방송이겠지만은 어쨌든 영향력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이제 경기도에도요, 이 TBS 방송을 설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조례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는데 대선에는 이재명 현재 1등을 달리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잘라내기가 어려워요. 이제 자원이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586들 중에서 이광재나 임종석, 이인영 이런 사람들을 좀 투입하려고 했던 것이 여권의 생각이잖아요. 거기에 유시민이도 물론 들어가죠. 김경수도 들어가죠. 그런데 이 586 그룹들은 이번 이 보궐선거를 계기로 해서, 그러니까 임종석 같은 경우 박원순 향기론을 펴가지고 완전히 직격탄을 맞았고, 그리고 김경수는 대법원 판결 자신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는 리스트에서 제외됐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이인영 이런 사람들 남아있는데, 이인영은 완전히 친북론자나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그런 사람 찍겠어요? 그런 사람 앞에 나서자마자 현 정권은 망해요,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아있는 정조가 유시민 정도 남아있어요. 그 유시민이는 본인이 정치 안 한다고 했는데 그건 그냥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보고, 나온들 유시민이는 이미 한동훈 검사장이 꽉 잡고 있어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잖아요. 5억 원짜리.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이도 저는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본다면 정세균 정도 하나 남아요. 추미애하고. 여러분들 추미애가 누굽니까? 친문 강성파들의 지지는 받고 있지만은 국민 대중의 지지를 못 받아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봤잖아요. 중도층들의 지지 없이는 선거에서 게임이 안 돼요. 추미애는 이미 물 건너간 사람이에요. 어쨌든 경질 당했잖아요. 경질 당했어요. 사퇴 당했잖아요. 이런 사람을 실패한 장관을, 아니 장관도 실패했는데 이런 사람을 갖다가 대통령 누가 뽑아주겠어요? 그래서 추미애도 안 돼요. 정세균 지지율 지금 1, 2, 3%밖에 안 돼요. 정세균 총리도 문재인 대통령의 문바의 복사판이에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번 선거에서 아예 마케팅 자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유세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라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붕어빵 가지고 정세균이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정세균 총리는 이번에 특히 뭐 때문에 안 되느냐? LH 사태가 지금 현재 민심에 불을 질렀는데 LH 사태를 어떻게 수사할 것이냐를 두고 경찰 손만 100% 들어주다가 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LH 사태가 정세균 총리의 출마를 본격적으로 막는 장애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세균 총리 안 돼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남아있는 게 이낙연이하고 이재명입니다. 그러면 이낙연은 물이 갔어요. 이미 이재명은 20% 중반 전후를 왔다 갔다 하지만은 이낙연은 10%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2배 반 정도 밀려요. 지금 현재 당헌 당규에 따르면은 금년 9월에 후보를 선출해야 돼요. 틀림없이 보궐선거가 끝나면 당헌 당규 이것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내년 금년 12월이나 내년 1월쯤 해서 임박해 해서 아마 후보를 선정할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재명 지사가 지금 누리고 있는 1등의 자리가 불변의 자리로 남는다. 그래서 이 문바들 세계에서는 퇴임 후 안전에 이재명이는 틀림없이 이거는 장애인이 된다. 틀림없이 뭔가 일을 저지를 것이다. 그래서 친문들이 지지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지지를 아무리 안 해도 지금 대타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한테 갈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요즘 신이 났잖아요. 신이 났어요. 미얀마 군부 세력하고까지 지금 맞부딪히는 그런 형국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이제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이 교통방송을 만드는데, 이러한 이 교통방송 당연히 지금 서울 TBS 교통방송이 왜 욕먹어요? 편파방송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친문 이 지지층, 그야말로 이 진보 좌파들만을 위한 방송인 방송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여기에 관해서 왜 문제 제기가 하느냐? 연 예산이요 500억 원이 좀 넘어요. 500억 원이 넘는데 그중에 80% 정도를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해줘요. 2019년도 기준으로 따지면 500억, 506억 예산 중에서 422억 원, 83%를 서울시에서 받아요. 그리고 재단이 출범한 이후에 1990년에 재단이 출범했는데요. 출범한 이후에 최근에 출연금은 작년에가 388억, 올해가 375억이에요. 그래서 TBS 전체 예산의 70%가 넘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서울시장이 좀 방송 좀 공정하게 잘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시는 우리는 예산만 주지 인사나 프로그램은 개입 못해 이렇게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재단의 이사장과 대표이사는요, 서울시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거짓말하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러한 TBS의 교통방송을 이재명이가 말하자면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해요. 설립 시에는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자본금 1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요. 인사권한은 경기도 산하부서일 경우에는 도지사가 방송 편성 책임자를 임명해요. 똑같아요. TBS 교통방송하고. 재단 법인일 경우에는 임원 추천위원회를 거쳐서 결국 이것도 도지사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임명을 하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 나팔수 역할의 방송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재명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김어준 TBS 방송 오세훈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내가 시장이 되면 이 방송 자체는 없애지는 않겠지만은 공평하게 방송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공평한 방송, 김어준이 그 머리에서 나올 게 뭐가 있어요? 뻔한 거지. 훈련돼 있잖아요. 뇌가 굳어져 있어요. 친문 방송으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김어준을 잘라내야 된다. 그래서 김어준을 꼭 지키기 위해서는 박영선을 뽑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여권에서는 선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거 반드시 우리가 심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중앙일보 고정 칼럼을 쓰고 있는 진중권 전 교수 죄송합니다. 오늘 이 칼럼을 쓰고 있어요. 뭐라고 쓰냐면 김어준 없는 아침이 두려운 사람들 해서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보면 김어준 뉴스공장이 유익하거나 신뢰성이 있거나 중립을 지키거나 시적절하거나 흥미성이 있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니다는 거죠. 모두 이 점수에서 최하위 점수를 가지고 있고 정부와 서울시 교육청이 김어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이런 공공재 TBS를 갖다가 사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찬은 김어준이가 민주당을 위해서 큰일을 한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여당의 헤게모니 구축에 말하자면 선전선동기구로 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40대들까지도 반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반란 40대가 등을 완전히 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임덕 더 심화시키고 그럴 경우에는 정권 재창출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김어준을 지키자. 김어준이 없으면 아침이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중권 교수는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순수 공익의 관점에서 이 퇴출 당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자정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 방통심의의 견제도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옳다고 해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강제 퇴출은 보기에도 좋지 않고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순수 정략적 관점에서 보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정청과 지지층을 초토화시켜서 민주당을 위기로 몰아넣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김어준이라는 겁니다. 대선을 앞두고 그가 말아먹을 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민주당의 엑스맨 아니 엑스 슈퍼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은 민주당에서는 이를 모르고 있다는 점이 더 좋다. 이렇게 진중권 씨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사과를 하는데 정책도 정책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정부, 여당의 잘못된 자세였고 네거티브를 해도 지지율이 안 올라가고 오르나 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반성과 자성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정당이니까 민주당의 말을 믿지 말고 조국 전 장관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가 앞발을 싹싹 비빌 때 이놈이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리가 앞발 비빌 때는 뭔가 빨아먹을 준비를 할 때이고 이때 이놈을 때려잡아야 할 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지금 김어준이 없을까 봐서 벌벌 지금 기고 있다는 지금 현재 민심의 흐름을 볼 때 뭔가 지금 그걸 보면 김어준이를 바로 이때 때려잡아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자, 제가 이미 여러분께 지적을 해드렸지만은 박원순 피해자가 이 피해 호소인이라고 주장한 사람들 사퇴하라, 사퇴시켜라, 징계하라 이렇게 했는데 아직 징계를 안 하고 있어요. 다만 캠프에서만 떠났습니다. 그런데 타이틀만 반납한 거예요. 타이틀 공동선대본부장, 대변인. 그리고 나서 이 3명 피해 호소인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자기 취업구에서요 열심히 지금 뒷골목을 놀리고 있다고 그래요. 고민정은 SNS 통해서까지도 지금 박영선 지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지가 되겠습니까? SNS를 띄우면 띄울수록 고민정이가 띄우면 띄울수록 중도표가 날아가요. 이거 제대로 알기 바랍니다. 예. 진선미 강동 쪽이잖아요. 완전히 누비고 다니고 SNS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강동댁 진선미가 곧 기호 1번 박영선 후보다.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바로 세운 대한민국인데 미워도 다시 한번 기호 1번 박영선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띄고 있다고요. 남인순이 마찬가지입니다. 송파잖아요. 박영선은 거짓으로 덮지 않고 진실을 진실되게 다 보여드린다. 기호 1번 박영선 후보가 희망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N차 가해를 가하는 거예요. 피해자에 대해서. 이런 이 여권의 교묘한 이 N차 가해, 우리가 또다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친여 성향의 시인 류군 씨, 뭐 여러분들 잘 모르죠? 류군이 누군지. 뭐 그들 세계에서만 알겠죠. 이런 사람이 지금 20대를 비하해서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0대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할 일 없어서 그 이 여론조사 이런 거에 답이나 하고 앉아 있느냐, 이렇게 20대를 폄하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전화나 받고 앉아 있는 20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냐. 예. 어떻게 오세훈이나 박영준 이런 사람들을 지지할 수 있느냐. 이게 정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했어요. 이러한 류군 시인, 뭐 이름 발음도 참 어렵네요. 류군 56세예요. 이걸 또 뭐라고 비판하니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유권자를 비하한 것이 아니고 돌대가리를 비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이런 막장 용어를 쓰는 사람이 과연 시인인지. 그래서 시인협회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그 시인협회에 뭐라고 그럴까요? 이 명예를 좀 더럽힌 그런 혐의로 시인 등록에서 아예 등록된 시인에서 명단을 제거하는 방법이 없는지 그걸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권이 굉장히 위기의식이 지금 쌓이다 보니까요, 무리수를 많이 두고 있고, 무리수를 두는 가운데에서 이 골수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직을 대대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직 움직여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겨우 도움될 수 있는 것은 3%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민 위원장도 어제 조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다 쓰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어요. 언론에. 그렇지만은 그거는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와 관련해서 전문가들, 정성철 공감감 논책 정책센터 소장은 뭐라고 하냐면, 심판론하고 안정론이 비슷할 때, 여론이 왔다 갔다 할 때, 이럴 때는 조직 동원력이 힘을 발휘하지만 지금은 정권 심판 바람이 거의 60% 정도 불고 있는데, 이럴 때는 조직이 바람을 못 이긴다. 이겨봐야 조직 동원에 따른 상승분은 불과 3%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여러분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은 LH 사태의 여파가 없었다면 민주당의 조직력이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되겠지만은 구도와 이슈가 커지면 조직이 이를 이기지 못한다. 정권 심판 구도와 LH 사태 김상조 파장 이런 이슈 면에서 조직과 2대1의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럴 때 조직의 힘이라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윤태곤 더모아 정치 분석실장은요, 분위기가 좋을 때는 조직도 힘을 받는다. 하지만 문재인 당대표 시절 이후에 민주당은 판세가 불리할 때 조직 선거를 해본 적이 없다. 이번 선거에서도 조직이 통할지는 결과가 나와야 알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회의론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과 그 다음에 버닝썬 사건이 요즘 언론에 많이 나와요. 이 버닝썬 사건으로 정권 이 심장부, 청와대, 경찰 유착 의혹 이런 것이 제기되니까 이 버닝썬 사건을 덮기 위해서 김학의 사건에 불을 지폈다. 이런 지금 현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제대로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규원, 김학의 불법 사건의 주인공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이규원 검사잖아요. 이미 피의자로 지금 현재 되어 있고 4차례에 걸쳐서 소환 조사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이규원이가 불법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데, 이규원이가 이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 보고서를 말하자면 버닝썬 사건을 덮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가공했다. 그러니까
가짜 또 이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 배후에 청와대 이광철 비서관이 있다. 이런 지금 현재 의혹이 있어요. 그래서 기획사정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현재 이 보도들이 연일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요. 단순하게 김학의 사건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검찰에서는 김학의 사건 재조사뿐만 이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 왜냐하면 윤준정 씨 보고서를 보면 6채 만나서 보고서를 썼는데 보고서 초안하고 중간 수정안하고 최종안에 차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보니까 이게 뭔가 수상하다는 것이요. 여기에 정무적 판단 개입, 청와대의 개입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이 사건만이 아니라 그래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사건뿐만 아니라 2018년도 2월에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출범해서 2019년도 6월까지의 김학의 사건뿐만 아니라 당시 과거사위에서 조사했던 검찰의 MBC PD 수첩 광우병 보도 부당수사 문제, 장자연 사건 문제, KBS 정현주 전 사장 배임 기소 사건 등 17건을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재조사를 했어요. 그중에서 장자연 사건 이거 다시 한번 지금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전부 청와대의 기획사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당시 조사 내용, 재조사 내용들이 이번에 제대로 조사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공수처 이성윤이 황제 검사 조사가 많은 논란을 야기한 바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장소가 조사실이야만 되는데 조사실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 조사 내용을 쓴 사람이 누구냐? 이거 가공인물일 수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이 국회 야당 측에서는 출입기록, 이성윤 지검장의 출입기록을 제공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김진욱 공수처장이 끊임없이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강원도 최문순 민주당 지사잖아요. 최문순이가 이 강원도에 대대적인 차이나타운 건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건설과 관련해서 이 차이나타운 건설을 철회해달라 이렇게 청원이 올라와서 어제 하루만도 14만 명이 동의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 복합문화타운인데요. 이게 2018년도 계획돼서 한중수교 30주년을 맞는 내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철회해달라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이 지방정부가 나서서 이 말하자면 공공주도로 중국 문화타운을 만든다? 이거 국제사회가 어떻게 보겠어요? 완전히 최문순이는 중국 산하주 정도로 지금 강원도를 갖다가 상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현재 민주당 측에서는 중국 쪽 출신들, 중국 국적을 가진 그러면서 시장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민주당 지지층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중국인 출신의 인사를 유세장에서까지 쓰고 있는 그런 사단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참 이런 여당 정말 이 국가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지 알 수가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조선족 90% 이상은 친민주당 성향이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고 할 정도로 심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외국인 유권자는 무려 3만 8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3만 8천 명. 그런데 3만 8천 명 정도 되는데요. 이번 재보궐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은 모두가 4만 2천 명인데 그중에서 서울에만 3만 8천 명이 집중돼 있어요. 최근에 서울시장 선거 중에서 가장 접전이었던 2010년도 지방선거 때 당시 오세훈 후보와 한명수 후보의 표차가 2만 6천 배였기 때문에 이거를 감안하면 3만 8천 명, 1만 명이나 더 많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거 상당히 우려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족들의 말하자면 이 선거 참여 여부도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이 방송을 마치겠고요. 또 계속해서 중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